7시 5분입니다. 쥐구멍도 뼈들 나르소. 정치유 3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대의 뉴스업 3월 24일 수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박영수님, 가벼운 듯 가볍지 않게 진행이네요. 설날 삼형제 프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수상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까 제가 이거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뉴스업의 설 특집 정치밥상 김진숙의 밥상 시리즈가 한국 PD 연합회에서 2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참 우리 제작진들 대단하죠? 예, 그 축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브리핑 시간입니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 기운이 완연하죠? 네, 많이 날씨가 풀렸습니다. 네, 꽃도 다 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진달래도 네. 오늘 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아름다운 뉴스 좀 전해주세요. 오늘 이슈는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네요. 그런데 아 그래요? 아이, 또 왜 오늘 아름답지가 첫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 이제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입니다. 뭔 네. 얘기입니까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부터 이제 계속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예. 청와대가 이제 뭐 이례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를 따로 하기도 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제1야당을 비롯해가지고 언론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전성 그 논란을 좀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 공개를 한 건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약병에서 간호사 옆에 이제 그 접종을 하는 간호사가 약병에서 주사기를 이제 꽂아가지고 그 약을 뽑아 올릴 때 네. 그 영상 잘 보시면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병이라는 거를 일부러 한번 보여줍니다. 그거 일부러 보여준 거겠죠. 네, 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백신 맞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무슨 논란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게 아니고 네. 중간에 바꿔치기를 했다. 간호사가 잠깐 안에 들어갔다 오는 걸 보니까 주사기 바늘에 무슨 이상한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더라. 예. 저거 뭔가 다른 걸로 바꿔온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가짜뉴스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청이 오늘 이런 가짜뉴스 퍼뜨린 게시물들을 방역 방해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뭘 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옵니까? 그거 바꿔서 왜 뭐 한다고? 백신을 왜 바꾸는데? 우리 같으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의학계에서도 예. 어떻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냐라는 굉장히 의아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약병의 용액을 그 추출을 해가지고 주사를 할 때는 예. 일단 그 바늘에 1차적으로 캡을 씌워가지고 잠깐 놔두는 거, 예. 그걸 이제 리캐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네요. 예, 주사기 바늘 위에다가 캡을 다시 씌운다 그래서 리캐핑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매뉴얼화가 돼 있습니다. 아하. 원래 주사를 맞출 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늘만 있는 상태로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그 주사액에 오염이 될 수가 있고 노출된 상태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람 몸에 이제 가서 꽂히거나 그러면 안전성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원래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는 리캐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주사바늘로 이제 백신을 그 네. 약병에서 뽑아가지고 채웠어요. 네. 그 주사바늘을 뽑았어.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씌운 다음에 환자한테 가서 다시 벗기고 놓는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오케이. 장면을 준비를 해봤는데 예. 그 미국에서 이제 백신 1호 접종을 할 때 예. 그 유튜브 화면을 보면 지금 이제 저 장면입니다. 예. 저렇게 이제 주사기에서 이제 뽑아낸 다음에 뽑아가지고 네, 한 손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캡을 씌우죠 저렇게. 예. 그래서 놔뒀다가 아. 그 사이에 이제 환자의 접종을 받을 사람한테 이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소독하고. 다시 그걸 뽑아가지고 주사를 꽂는 이런 예. 방식으로 원래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M이다. 매뉴얼이다. 그게 매뉴얼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이름도 있습니다. 한 손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양손을 다 안 쓰고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만 이용해가지고 캡을 씌우는 거. 아하. 이게 이제 매뉴얼화 돼 있고 실제로 우리 질병청 홈페이지에도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때 뭐뭐뭐를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 한 손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걸 갖고 그렇게 네.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네. 이런 거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론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사실 저는 내심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 항상 그러냐면 이걸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짜뉴스를.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있으니까 예. 이미 대통령이 23일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이전부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사실은 이미 12월에 대통령이 혼자 따로 맞았다더라 네. 하는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맞기는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아하. 뭐 그런 채널들이야 유튜브 채널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게 업이니까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가짜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아하. 오히려 재확산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1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제 백신을 맞고 나니까 대통령이 백신을 맞고 나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은 다 지금 백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 대통령만 혼자 저렇게 쫄랑 맞아버리면 어떡하냐 예.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새삼스럽게 2월에 나왔던 신문 만평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역주행을 했습니다. 아하. 이거 이미 2월달에 예언한 사태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 유튜브 화면에 예, 나가고 이겁니다. 있어요. 네. 전북일보의 저 만평인데요. 처음에는 백신 확보해라. 네. 백신도 확보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공격을 하다가 예.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 백신 불안하다. 예.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라고 공격을 하다가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고 하면은 대통령만 특혜를 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예. 비판이 돌고 돈다라는 예. 지적이었는데 예. 3월 23일에 보니까 결국 이 만평대로 됐더라라는 아.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게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어떤 물어뜯는 그런 가짜 뉴스까지 포함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우리 뉴스업에서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바로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네. 예, 킹마우스가 그만큼 애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직업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이슈 구글이 또입니다. 예. 네. 어제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 예. 앱이 특정 앱들이 잠깐 동안 먹통이 되는 사태를 경험을 이거 왜 했었는데 이럽니까 이거? 예,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 앱이라든지 은행 앱이라든지 뭐 이거 메일 중요한 앱,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접속을 하려면 갑자기 경고음이 딱 뜨면서 앱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알람만 뜨면서 튕겨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도 제대로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예. 피해에 대해서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어제 오전에 내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열받죠, 사실. 아니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앱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이 사태 파악을 해봤더니 예. 이게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를 새로 한 애플리케이션 그 중에서 뭐냐면 이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있는데 예. 그게 이름이 이제 웹뷰라는 앱입니다. 예. 그걸 업데이트를 했더니 다른 앱들이랑 충돌이 생기는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구글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 없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 그 시간 동안 6시간, 7시간, 8시간 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대로 구글에서 공지를 안 해주는 바람에 예. 이용자들은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건지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되는 건지 예. 이걸 못 찾아가지고 한참 동안 헤맸던 예. 불편을 초래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글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글 하면은 원래 이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불친절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보기 위해서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 일단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요.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가 없고 예. 그리고 다른 문의를 하려고 해도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 그쪽에 메일을 보내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답이 올지 예.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예. 굉장히 불친절한 서비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그 어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어떤 고객들은 혹시 내가 깔아놓은 뭐 은행 앱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웠다가 다시 깔아보고 예.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이게 이제 모바일 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예. 삼성전자라면 혹시 뭔가 문제를 알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그렇게 또 전화에 불이 났답니다. 와, 그리로 다 몰려가신 그 거예요. 문제는 구글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심지어 역시 한국 기업답게 예.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웹뷰라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예. 그거를 삭제하시면 된다. 아. 이렇게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주면서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그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건 구글인데 예. 해결은 다른 업체에서 해주는. 서비스 기업이. 그러니까요. 네, 이제 네. 이런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구글 예. 같이 배짱 장사라면 예. 한국에서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런 걸 학습시켜주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사실은 이게 예.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는 거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온라인 업체들, 예. 특히 넷플릭스처럼 한 달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은 네.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 그럴 때 만약에 넷플릭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씩 이용을 못하게 되면 당장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요금을 냈는데 못 쓰니까. 예.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는 게 예. 무료 배포라는 겁니다.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은 갑 중에 갑이에요. 그렇죠. 예.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안드로이드가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73%거든요. 스마트폰 전체에. 뭐 거의 독점이지. 뭐. 거의 독점 네. 기업이다 보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데가 없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뭔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예. 구글은 바로 본국인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통상적으로다가 이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 또 미국의 이 통상 관련된 기관들이 움직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제재도 쉽지 않고 개선도 쉽지 않은 예. 이런 이중 구조 안에 우리가 좀 난처하게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독점이 나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중속되는 그 처지가 참 어떨 때는 우리가 비루하구나. 예. 우리도 뭐 하나 개발하지 뭐.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수료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해가지고 예. 게임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일단 다운로드 받을 때는 무료 다운로드를 받게 돼 있는데 예.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 네.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인앱 결제, 앱 안에서 결제를 하는 거 네. 이런 건데 구글이 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난해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앱 결제하는 것도 다 구글을 거쳐서 해라. 아하. 그리고 수수료는 30%다. 예.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제한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구글에서 당장은 한 발 물러서서 네. 수수료 15%로 낮추고 예. 올해 9월부터 도입하는 걸로 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약간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도 결국에는 국회가 움직이고 어떤 제도적인 그 견제 장치가 들어갈 때 예. 그래야지만 독점 거대 기업한테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아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국회 뭐 오늘 본회의도 열린다는데 좀 네. 이런 이야기 좀 국회에서 토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예. 적극적으로 국회가 좀 움직여서 이 거대 기업을 좀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국회에 있었으면 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좀 아름다운 소식 전해달랬더니 또 무거운 소식만 많이 전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교훈이 있었습니다.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